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1,800달러 마이너스 4.8%, 이더리움 1,500달러 마이너스 6%, 리플, 에이다, 도지, 폴리곤, 솔라나, 폴카다, 시바이누 코인 등 알트코인들 시뻘겋게 마이너스 하락이 큽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 마이너스 0.88% 약간 하락했는데도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이 정도 하락이면 조정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고요. 2월 1일 연준이 25bp 금리 인상하고 2월 3일 애플, 구글, 빅테크 어닝 끝나고 당장의 코인에 호재는 없고요. 호재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을 한 거고 사전에 상승 크게 한 데에 대한 조정이 이제서야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 1월 20일 2만 달러에서 상승 이후 20일 넘게 22,500달러 핵심 구간 지켜주다가 이번 하락을 한 건데 당장의 대세 하락으로 보긴 힘들고 일시적인 조정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비트코인 도면스 39.6%로 1월 26일 41.2%에서 서서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면스 41.2% 고점 찍고 내려온다는 것은 기관 세력들 코인에 신규 자금 진입은 안 하고 개인들 알트코인만 순환 매수하면서 코인 안에서만 자금이 돌아간다는 거죠. 중경투 8일 전 초보 IPO 공지로 2월 2일 연준 25bp FOMC 금리 인상하고 즉시 추경 매수 자제하셔라, 오른다고 매수하면 안 된다 공지를 드렸습니다. 연준이 비록 25bp 금리 인상했지만 2월 호재 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2021년 8월장처럼 조정이 또 온다고 8일 전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선물 볼륨치도 최대치 다 되어가고 롱 포지션 대량 청산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전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 쌀 때 매수한 코인 정도만 홀딩을 하고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50%는 현금 들고 계셔야 되죠. 비트코인도 이후에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만 알트코인도 조정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함께 알트코인 조정에 매수를 하면 수익률에서는 알트코인 수익률이 더욱 커질 듯 합니다. 반등 좋은 알트코인들은 초보 IPO 공지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 드리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 24,000달러, 23,000달러 이런 구간에서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 매수하신 분들은 초보 IPO 가입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요. 오른다고 사고 내린다고 팔고 하면 최근 같은 장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매수하기 좋은 장 타이밍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0일 동안 22,500달러 핵심 구간 지켜주다가 이번에 무너졌는데 오랫동안 횡보를 한 만큼 세력들도 개인에게 물량을 많이 넘겼을 듯 하고요. 여기에 22,500달러 핵심 구간이라 계속해서 올려두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비트코인 조정은 고점에서 매수한 개미들 털기하고 본격 상승으로 진입하려는 단계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2월 14일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영향권 안에 진입된 상태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율 반등을 하지 않으면 다시 하락 전환해지는 지표가 나와야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2월 1일 사전에 발표된 2월 한국 인플레이션율 보면 5.2%로 전월 5%보다 더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내 공공요금,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세 상승이 인플레이션율 재반등에 영향을 미쳤고요. 5년 차트에서도 보면 인플레이션율 내려오다가 윗골이 살짝 올라간 거 보이시죠? 한국은 작년 10월에도 5.7% 반등 온 적이 있어서 큰 하락 추세 속에 약간 반등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미국도 2월 14일 한국 인플레이션율처럼 물가 반등 오면 나스닥 코인은 충격이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2월 14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예상치는 6.2%고 YOY 전년 대비해서는 대세 하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MO의 월간 물가 지수는 0.5%, 전월 마이너스 0.1%보다 크게 상승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금리 고점이 5%에서 5.25%로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먼저 선반영의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어디까지 조정 왔다가 반등 올지가 관건인데 핵심 구간은 비트코인 21,000달러하고 19,000달러 라인입니다. 나스닥도 비트코인 따라서 덩달아 크게 하락하고 시장 충격 추가로 있으면 비트코인 19,000달러까지 조정이 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16,000달러 여기 저점 구간은 재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관들 19,000달러 이상에서 비트코인 매수를 많이 해서 여기 롱 포지션까지는 지켜줄 듯 하고요. 22,500달러 구간 20일 넘게 횡보하다가 저항 강하게 만들고 하락을 하는 건데 비트코인 21,000달러에서 2만 달러 여기 구간까지는 충분히
부분이 도달할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작년 8월부터 11월 FTX 파산 전까지 비트코인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 18,000달러 구간입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보면 비트코인 2만 달러에서 22,000달러 구간 내려갈 때 테더 도미넌스 7.27%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6.8% 저항 라인 강하게 뚫고 상승해서 충분히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7.3%까지 테더 도미넌스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들은 하락률이 비트코인보다 2배 이상은 더 클 수가 있죠.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테더 도미넌스 8%까지 상승을 하는 건데 이 정도까지 테더 도미넌스 상승을 하려면 2월 14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시장 컨센서스 초과에서 나오는 충격 정도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빅쇼트 마이클 벌이 2월 8일 미국 시간 새로운 트윗을 올렸고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하락 온다고 트윗을 한 건데 2월 1일 2월 FMC 전에 셀 다 팔아라고 트윗을 한 다음 가장 최근에 새로운 트윗이고요. 마이클 벌이 지난번 팔아라 트윗을 한 다음 미국 잡주나 비트코인만 봐서는 하락 전환으로 마이클 벌이의 관점이 확실히 맞았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24,000달러까지 반등을 했고 그때 매도하고 현재 매수 준비한다면 수익률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죠. 마이클 벌이의 관점은 미국 S&P 500이 2000년 닷컴 버블 때처럼 현재 여기 구간으로 이후 다시 하락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트윗을 한 거고요. 2021년 9월에 연준이 금리 내리면서 경기를 부양하니까 증시도 여기 저점에서 플러스 30%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장도 플러스 30%로 거의 비슷하죠. 연준이 2월에 금리 25bp 금리 인상하고 3월 5일도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 경제 상황 보고 3월 정도에 금리 인상 종료할 것이라는 관점이 많고요. 2000년 닷컴 버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만 나와도 주가는 먼저 반등을 하는 거죠. 마이클 벌이 이번에도 거의 확신에 찬 태도로 하락 온다고 트윗을 한 건데 이전 셀 트윗 이후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가 최근에는 나스닥 S&P 반등에 트위터 계정 복구하고 활동을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S&P 나스닥 하락 온다는데 자신이 있다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처럼 마이클 벌이 관점이 맞을지 아닐지는 결과론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S&P 500만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 수준까지 재반등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저점에서 나스닥 마이너스 36% 하락 온 것에 비해서 S&P 500은 마이너스 27% 하락률도 크진 않았고요. S&P 500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 모아놓은 핵심적인 우량주로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 잡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각국가들 경제가 힘들었고 미국이나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의 의존도는 더욱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3배 넘는 유동성을 늘려도 유럽이나 중국 다른 경제권들은 같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008년처럼 비난을 하지도 않고 있고요. S&P 500이 이번에 너무 많이 상승을 하고 하락도 작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마이클 벌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미국 우량주 S&P 500에 거품이 많다는 거죠. 코인베이스 주가도 보면 59달러로 지난주 84달러까지 반등했다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4% 폭락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SEC에서 스테이킹 제재할 가능성 존재한다고 트윗한 이후 코인베이스 주가 폭락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코인베이스 주가 하락은 스테이킹 제재뿐만 아니라 여기 성장주 버블 차트에서 보시듯이 이번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고 재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도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량 새롭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코인베이스 당장에 호재도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 장기간 하락 올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간 지난 다음 여기 같은 저점이 나온다면 코인베이스 주가도 매수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24시간 비트코인 롱숏 포지션 청산 물량 보면 214밀리언으로 평소 80밀리언, 100밀리언보다 2배 넘는 청산 물량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청산된 코인은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 이더리움, 도지코인, 앱토스, 리플, 팬텀, 솔라나, 폴리곤, 체인링크, 샌드박스 순서이고요. 이번 롱숏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 청산이 193밀리언으로 20밀리언보다 더 많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 청산 물량이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청산이 많이 되었지만 세력들도 비트코인으로 손실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코인이나 리플도 청산이 크게 나오면서 가격 변동 크게 나왔는데 지난주 솔라나, 폴리곤, 샌드박스가 선물 청산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도지코인이나 리플이 청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리플 당장에는 하락은 하지만 이후 최근 같은 선물 거래 증가로 인해서 상승 또한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정도만 현금을 하고 나머지는 홀딩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도지코인이나 리플은 이후 메인 코인들 조정 받을 때 개별적으로 상승한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